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알고리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존 정의도 타로카도라는 도구를 통해 지난 15년간 1,500여 명을 상담했고 1,0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을 양성한 타로 마스터들의 마스터이다. 유년 시절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던 저자는 타로 카드를 만나면서 운명의 방향이 바뀌었다.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타로 카드는 운명처럼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소울 힐러라는 자신의 소명을 찾게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중에 상당수는 내 통제권에 벗어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른다. 진인 4대 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수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나의 돈그릇의 크기는 얼마일까? 즉, 나는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먼저 말해두고 싶은 것은 35살 이전에는 그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가진 돈그릇의 모양과 크기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변화무쌍한 세상을 겪으며 하는 일이나 생각이 수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35살 이전까지는 당장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돈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일 뿐 멀리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운의 흐름을 타면 1년 사이에도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1년 사이에 유튜브 스타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잘 나가던 사업체가 도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부진하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잘 나간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그릇의 최대치는 35세 이전까지 번 최고 금액에 곱하기 10을 한 값이다. 이 수치는 내가 운명학 상담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운명학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여다보면 타고난 돈그릇의 3배에서 10배 사이의 수치를 최대치로 말한다. 10배를 넘는다는 의견은 지금껏 보지 못했다. 운의 관점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나눠볼까 한다. 첫째, 드러나지 않게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자신의 운을 알아야 한다. 현재 외부적인 시장 상황을 인식하는 것만큼 자신이 어떤 운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운을 쉽게 체크하는 방법은 우선 현재 가족 이외에 제일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을 3명 추려본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 운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본다.
그것이 나의 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내 운이 안 좋다고 판단될 때는 운 좋은 사람한테 밥을 사면서 때를 기다리고, 운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도전할까 말까 고민되는 일에 도전하면 된다. 셋째, 부를 나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고양된 에너지 파장이 나를 감싸게 된다. 내가 세상의 작은 빛이 되었다는 존재감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좋은 에너지 파장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파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 불운이 닥칠 때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 바꾸려고 하자.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잘될 운명으로 흘러가게 된다. 운을 영역별로 금전, 건강, 인간관계, 가족, 명예로 나눈다면 5가지 영역의 총합은 100이다. 운의 총합은 100으로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각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주어진다. 각 영역의 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 극단적인 예로 금전 운은 90인데 건강 운은 10, 인간관계의 가족, 명예 운은 0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가 가진 금전 운의 최대 그릇이 1000억 원이라고 하자. 그가 타고난 금전 운 90을 채우면 900억의 부자가 된다. 그러나 그 후로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쓸쓸히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현명하게 살려면 금전운 90을 건강, 인간관계, 가족운에 나눠야 한다. 돈을 덜 벌더라도 건강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 사람에게 베풀고 가족을 꾸리고 챙기는데 운을 배분해야 한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만일 그가 자기의 금전운을 넘는 돈을 벌고 싶어서 건강운의 10을 가져다가 금전운에 투입해서 1000억 원을 벌게 되었다면 건강운이 0이 되어서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슬퍼해줄 사람도 없다. 누구나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성공은 운이 필요하지만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다. 불행의 근원은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온다. 지구상에서 다른 존재와 비교하는 개체는 인간이 유일하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불행한 까닭을 계속 생각하면 운의 알고리즘은 그것과 관련된 운을 가져다 준다. 주말에 소파에만 누워있어서 미웠던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더 미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에는 끝도 없다. 내가 아무리 위로 올라가봤자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다. 저자의 지인 중에서 송이버섯을 캐서 돈을 버는 그런 형님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달에 170만 원 받거든. 그거면 충분해. 이렇게 송이버섯철에 아르바이트도 하면 오히려 남지. 그럼 8시부터는 뭐 하세요? 아침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드라마 다운받은 거 보고 동네 일손이 부족할 때는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지. 내 질문에 답하는 형님의 표정에서 덤덤함이 느껴졌다. 더 바라는 것 없이 무척 평온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형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은 모르겠는데 지금이 좋다, 희도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발 가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송이버섯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아까 가르쳐준 대로 살살 캐면 돼. 잘 캐봐. 나는 반나절이나 송이버섯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형님에게 몇 개를 선물로 건네받았다. 이날 나는 그 형님으로부터 송이버섯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깨달음도 얻고 왔다. 행복은 모르겠는데 지금이 좋다.
이 말이 서울에 와서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냥 지금 내가 좋은 것에 집중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니는 길마다 행복이 눈에 띈다. 송이버섯 형님의 눈에만 귀한 송이버섯이 계속 눈에 띄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깨달음은 보통 일상에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군 제대를 하면 이후에 정말 열심히 살 것 같지만 막상 전역 후 한 달만 지나면 입대 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고 내 영혼에 스며들면서 삶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준다. 그러다가 임계점이 오면 삶의 변화가 생긴다. 잘될 운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잘될 운명의 순간까지 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잘될 운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운의 알고리즘을 잘 타면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잘될 운명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운의 알고리즘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나는 능력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빛을 못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지금 당장은 끓는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므로 빨리 빛을 보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된다. 최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일 뿐이며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설정한 목표가 내 그릇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본인과 상극인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상극인 사람은 만나러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긴다. 크게는 가는 길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날 때도 있고, 작게는 휴대폰을 놓고 와서 기껏 외출했다가도 다시 집까지 가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집중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다. 헤어지고 나면 기분이 무겁고 찜찜하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상극 관계이다. 상극을 만나면 운의 알고리즘이 방향을 갑자기 잃게 된다. 한쪽만 방향을 잃을지 둘 다 방향을 잃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전거와 트럭이 부딪히면 자전거만 크게 다치고 트럭과 트럭이 부딪히면 둘 다 크게 다치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상극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탓에 다시는 안 봐야지 하면서 또 만나게 되는 관계. 그렇다면 상극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단박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둘째,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인연을 끌어버리는 것이다. 셋째, 인연은 유지하되 함께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다. 상극 회피의 핵심은 상대방의 파동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우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해외에 있어도 매일 전화와 메시지로 부정적인 파동 에너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반대로 같이 있어도 내가 상대방의 파동 에너지를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다. 만약에 직장 상사가 나와 상극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직장 상사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의식적으로 유리막을 만들어 상사가 보내는 에너지가 나에게 못 온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덜해지고 퇴근 후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덜 짜증을 내는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어떻게 하면 그와 멀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줄임말인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쓴다. 여기서 착안해서 나는 운성비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다. 운성비는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운성비를 올리는 좋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나는 긍정의 표현을 추천하고 싶다. 감사 표현, 사랑 표현, 격려 표현 등 긍정적인 표현은 운을 끌어올린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만이나 지적 같은 부정의 표현은 잘하지만 감사와 격려 같은 긍정의 표현은 잘 못하는 것 같다. 긍정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습관화해보자. 운이라는 것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내 감정이 좋은 상태가 되면 운도 더불어 좋아진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그 마음을 표현해보자. 그러면 그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좋게 생각할 것이고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는 큰 돈이 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진다. 물론 감사한 분을 떠올리며 선물을 사는 등 돈을 조금 투자하는 것도 좋다. 긍정의 표현은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물론 첫 시작은 어색하고 쑥스럽다. 하지만 습관으로 정착하면 당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기회가 자석처럼 끌려오게 된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로 인한 피해의 충격을 자동차 에어백처럼 흡수해준다. 우리는 운성비 있는 행동으로 잘될 운명으로 더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성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성이라는 한자의 구성을 잘 살펴보자. 상단에는 귀 이자와 입 구자가 위치하고 아래에는 나갈 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즉, 바르게 듣고 말하는 사람이 곧 성인이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기란 쉽지 않다. 이 말은 곧 바르게 듣고 말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듣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고민해왔다. 생각해보면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듣지 못했다. 내 입장만 생각해서 말했을 때는 바로 말하지 못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바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요컨대 상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듣고 말하면 된다. 이는 곧 배려이다. 바르게 듣고 말한다는 것은 곧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고 말하는 것이다. 베푸는 것의 반대는 인색함이다. 인색함은 에너지 파장을 메마르게 한다. 사막에서 식물이 살기 어렵듯 메마른 파장 안에는 사람이 머물기 힘들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은 많은데 인색해서 가까이에 사람이 없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청년이 있었다. 열심히 사는 그를 기특하게 여긴 많은 이들이 그를 도왔고 특히 한 지인이 좋은 제안을 해준 덕분에 그는 소위 대박이 났다. 하지만 그 청년 사업가는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지인에게 별다른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베푸는 것도 습관이고 패턴이어서 많이 받아본 사람, 많이 해본 사람이 베풀 줄도 안다.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여유가 생긴 후에도 이전의 습이 남아있어서 남들에게 베품의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잠시 멈추고 이제까지 내게 도움을 건네준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나는 그들에게 충분히 고마워했는가? 나는 그들만큼 남들을 돕고 배려했는가? 지금까지의 내가 인색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베풀려고 노력하면 된다. 좋은 에너지 파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키워드는 감사함이다. 내가 가진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박복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다. 불평불만은 에너지 파장에 가시가 돋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든다. 외로워지면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귀인을 만나면 운의 가속도가 붙거나 다른 방향으로 문이 열리기도 한다. 마치 인생에 필요한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과 같다.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귀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귀인. 예를 들어 돈, 기술, 지식, 물건, 취업, 계약 성사 등이다. 2. 내게 필요한 것이나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귀인. 3.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귀인. 4.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언을 해주는 귀인. 5. 나를 마음으로 걱정해주는 귀인. 내가 만나야 할 귀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았다면 그 이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좋다. 기독교인들이 배우자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유형을 자세히 쓰고 매일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듯 귀인 기도를 해보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발생하면서 그런 귀인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만나야 될 귀인의 모습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 귀인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운이 좋다면 노력 없이도 귀인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들이 아무 조건 없이 날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귀인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내가 귀인에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추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귀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귀인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다. 운명을 바꾸는 천지인의 노력 중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 바로 기도이다.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는 지구게임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그것도 최소한의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말이다. 실제로 내가 그간 만났던 부자나 정치인들은 큰일을 앞두고 꼭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3가지 비밀이 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의 공력이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수행이나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크다고 본다. 속된 말이지만 기도발이 센 사람이 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에이스 투수에게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강속구로 던질 수 있는 특급 투수가 있듯이
특급 기도가 있다. 특급 기도란 사람의 소망을 정확히 포착해서 깨끗하고 강력한 주파수로 우주 공간에 쏴주는 기도이다. 둘째, 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물론 효과는 있다. 하지만 타인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 그 힘이 더 강력하다. 기도가 주파수를 우주 공간에 내보내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한 기도는 운동거리가 짧다고 볼 수 있다. 새총으로 비유하자면 10cm만 당겼을 때와 30cm를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는 거리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는 원거리에서 주파수를 쏴주기 때문에 더 강력하기도 하고 많은 공간의 에너지를 남겨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바로 진심이다. 타인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해 주느냐가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런데 누가 기도 공력이 높은지, 그리고 누가 나로 인해 영혼의 감동을 받을지 그 여부 등은 미리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방법은 하나이다. 만나는 인연마다 내 쪽에서 먼저 호의를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도에 담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기도는 완성된다. 나는 감사하게도 주변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공력이 높은 분들과 함께 인연을 쌓고 있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도 자주 올린다.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를 받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운의 치트키가 기도라면 운의 바이러스는 원한이다. 누군가 나를 잘되게 기도해주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로 작용한다면 누군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마이너스 에너지로 작용한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가 나를 향해 품은 원한을 내 삶으로서 다 갚아내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한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말과 행동에서 생기기도 한다. 원한과 적을 만들지 않는 간단한 원칙이 있다. 1. 이런 말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될 땐 하지 않는다. 2. 뒤에서 남 이야기를 할 땐 좋은 이야기만 한다. 3.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를 둔다. 4.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늘 기억한다. 5. 상대방이 손해봤다고 느끼지 않게 한다. 운이 바뀌는 징조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4가지로 알아챌 수가 있다. 첫째, 하늘의 운이다. 어찌 보면 타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늘의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사방에서 도움이 들어온다. 생각지도 않게 모든 것이 타이밍에 딱 맞게 돌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타이밍이 어긋나고 방해물이 생긴다면 하늘의 운이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땅의 운, 풍수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또는 가게의 기운인 풍수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 온 후로 잘 풀렸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를 체크해보자. 만일 운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좋은 터인 것이고,
안 좋아진 것이라면 나쁜 터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자. 셋째,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리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베풀어 주려고 한다. 즉, 귀인들이 주변에 모인다. 반대로 나한테 무언가를 가져가기만 하려는 인색한 사람, 맨날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 등만 자꾸 모인다면 지금 내 운이 안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넷째,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서 오는 운이다. 마음이 설레고 신나고 얼굴에 웃음이 많아진다면 운이 좋아지는 중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얼굴 표정이 어둡다는 말을 듣는다면 운이 좋지 않다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밝고 긍정적이게 만들고 표정도 밝게 지어보자. 그러면 귀인이 오게 되고 귀인의 좋은 운 덕분에 운이 안 좋은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된다. 운은 크게 행운과 불운으로 나뉘지만 행운을 잡는 것도 복이고 불운을 피하는 것도 복이다.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퀀텀 점프를 하고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몸을 사리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운에 대한 책 중에서 굉장히 잘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도 많이 나오고 상담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운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